문학수다의 조상렬입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 정말로 온 천지가 지금은 백꽃, 그 다음에 복숭아꽃, 복사꽃이라는 것으로 아주 환상적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죠. 이쯤 되면은 정말로 고려 때의 그 이조년의 다정가가 생각이 나는 때입니다. 누구나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읊조렸던 이 다정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화에 올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귀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시죠. 이 시조는 봄날의 어떤 그 연인들의 사랑과 서정을 읊은 시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이 작자가 고려 그 후기에 몽고가 지배했던 시기인 충렬왕, 충의왕 이때에 그 활동했던 문신인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풀린 후에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그 충심, 이런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충군 연정을 담은 그런 시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작자의 본뜻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봄날의 서정을 읊은, 또 연인들의 사랑을 읊은 그런 시조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규는 사실은 접동세라고도 하고 두견세라고도 하고, 또는 뭐 불력이, 뭐 귀촉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세인데, 사실은 이 총나라라는 춘추시대 때의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망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상당히 나라가 망하자 그 한이 이 세로 변한 것이 바로 이 두견세라고 합니다. 그 총나라 망제 이름이 두였기 때문에 두견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진달래라는 이제 그 꽃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한이 이렇게 꽃으로 변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요. 작자 이조년의 가문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조년의 아버지 이장경은 5 아들을 두는데, 첫째 아들을 이백년, 둘째를 이천년, 셋째를 이만년, 넷째를 이억년, 다섯째를 이조년, 이렇게 두는데, 이들 모두가 벼슬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조년이 가장 유명한 현달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인 이천년이 중국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 후손이 쭉 내려와 가지고 7대 후손이 바로 이여송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병사들 이끌고 조선을 도우러 이여송 장군이 바로 이천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여송의 아버지는 이성량이라는 분인데, 당시에 여동왕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그 위세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이여송을 보내면서 조선은 바로 우리 선친의 나라이니 조선에 가서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조년의 손자가 고려 말대에 와서 권신이었던 이인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인임이는 대단한 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인복이라는 신진 사대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상당한 벼슬을 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직이란 분이에요. 이직은 개국공신이자 나중에 훗날 영의정에 올랐던 분인데, 이 이직이 고려 말에 벼슬을 하다가 조선에 벼슬을 하니까 그 길을 갔다가 충신 불사 이군을 하는 두문동파들은 굉장히 그 비난을 좀 했었죠. 거기에 빗대어서 이직은 내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뜻으로 지은 시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시조가 많이 알려진 그런 시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으니 너뿐인가 하노라. 아주 이 유명한 시조잖아요. 사실은 백노인 양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한테 그런 항변하는 그런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와가지고 또 이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서 이항로라는 분이 있죠. 성리학의 대가인 바로 이항로가 바로 이 성주이 씨였고요. 또 현대 인물로 와서도 상당히 또 두각된 인물들이 있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대순 대학 총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한학자였던 전라도 쪽에서 유명했던 이백순 선생님도 바로 성주이 씨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또 한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 간에 특별한 우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영년과 이조년인데, 이 두 사람의 설화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가면은 가양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가면은 공암나루라는 해가지고 그 전설 얽힌 비가 세워져 있는데, 한 번은 억년과 조년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그냥 그 동생 조년이 이 황금 덩어리 하나를 2개를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형한테 주고 한 덩어리를 내가 가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루에 이르러가지고 배를 딱 타고 갈 때에 이 조년이 황금 덩어리를 물에다가 퐁당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아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왜 던져버린가 이렇게 하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이 황금을 주어서 나누기 전에는 형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를 나눠 가진 이후로부터는 그냥 에이 형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이 싹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황금덩어리라는 것이 형제 간의 우애를 깨트리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에다 던져버리고 원래의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형이 동생 말이 맞네 그러세 하고 형도 그 황금덩어리를 물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지금 황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던질 투자 세금자에 개울탄자를 써가지고 투금탄이라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 황금을 찾으려는 분들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공암진 나루 뒤져보면은 그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형제간의 우애는 보장 못하고 생명도 보장 못합니다. 백꽃 흩날릴 때면은 부안의 기녀 이매창이 생각이 납니다. 이매창은 계랑이라고 했고 본명은 이항금이라고 했는데 유의경이라는 분과 아주 열애를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의경이 한 번도 소식이 없자 이런 시조를 얻게 됩니다. 이와우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지 천리 머나먼 길에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다시 말하면 백꽃이 빛처럼 흩날릴 때에 그때에 울며 잡고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을 추풍 낙엽이 지는 가을에 소식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천리 머나먼 꿈속에서 오락가락 한다라는 그 애달픈 시를 분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지요. 이 백꽃이 흩날리는 이때는 모두가 시인이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기도 합니다. 15야 밝은 달에 이화에 올백한다는 모임을 갖기도 하는 나주 금천이기도 합니다. 200의 춘하연 돌연서가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이 백꽃 같은 청순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